황당한 택배 폭탄? 폭탄요? 자, 어느 날 한 시민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주문한 적 없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가 온 거예요. 송장을 봤더니 거기는 또 내 이름이 있고 내 연락처가 있고 우리 집 주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아니, 이런 택배가 무려 6개월 동안 30여 개가 왔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30여 개나. 무슨 일이에요? 택배 왔다고 하면 굉장히 기다려지고 반갑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문한 적도 없는 택배가 계속해서 나에게 온다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작년 12월쯤 부산에 사는 한 시민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계속해서 받게 된 겁니다. 한 번 이런 거면은 뭔가 오류가 있었겠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요 무려 6개월 동안 30번 넘게 이런 수상한 택배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배를 뜯어봐서 뭔가 내용물이 있으면 반품을 하면 되는데 빈 상자인 경우도 많았고요. 자투리 1000조각, 그리고 이분 남성으로 보이는데 뭐 원피스, 남자가 원피스를 주문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전부 주문한 적 없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분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택배가요. 이 사람한테만 온 게 아니라 집 근처 초등학교라든가 관공서에 계속해서 배달되는 이상한 일이 이뤄졌다는 거예요. 예. 시민이 알리에서 물건을 산 뒤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항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분이 해당 쇼핑몰을 탈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 알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쇼핑몰 한번 이용했는데 그거 쓴 뒤로부터 계속 이런 택배 바로 보면 무슨 1000조각. 근데 이런 정체불명의 택배 폭탄은요, 이분만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회색 진한 봉투에 그렇게 해서 우편함에 많이 넣어줬던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한 4-5건 정도 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도 뭐 알리 얘기하시는데 쓰레기 같은 게 왔대요. 쓰레기. 시키지도 않은 쓰레기가. 대체 뭐가 왔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받은 물건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봤는데 뭔가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제품이 나온 거예요. 무슨 빨래 집게 저게 부러진 거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이분은 저게 아이들 블록 장난감을 분해할 때 쓰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했는데 예? 뭐 저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포장도 뜯어보니까 이번에는 이렇다 할 제품이 없고 그냥 상자 조각이 그냥 나온 거예요. 저게 온 거예요? 글자 그대로 쓰레기를 보내온 거죠. 근데 저런 쓰레기, 종이 쓰레기는 차라리 양반이고 어떤 때는 조기 껍데기가 잔뜩 들어있는 물품이 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요? 그렇습니다. 그럼 버리기도 힘든데 그런 것도 왔었고 그 다음에 공개한 또 다른 정체불명의 택배에는 꽤 가격이 나가 보이는 뭔가 무슨 정식 제품 같아 보이는 게 왔다는 거예요. PS 뭔지 모르겠는데 저 안에 뜯어보니까 어떤 기계류 같은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저게 속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계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된다고 하는데 저게 또 완전 뭐 못 쓰는 그런 건 아니고 껍데기만 왔네. 껍데기만 온 게 아니라 저거를 전원에 연결해 보니까 작동은 또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작동은 됐는데 난 시킨 적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 저런 게 집으로 날라왔다고 하는 거죠. 야, 아니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뭐 물건이 오면 잘못 온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장난감 조각 하나 오고 그런가 하면 정체불명의 소포가 한때는 어우 무서워 이렇게 오니까 라고 하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복지시설에서 국제 소포를 열어본 직원 3명이 갑자기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건물을 폐쇄하고 이 소포에 담긴 물질의 정체와 발신자를 찾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게요, 불과 약 한 10개월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그때 있었던 건데 그래서 뭐 정체가 밝혀졌나요? 전국에 발송된 국제 우편물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작년 7월쯤에
한 900건 됩니다. 900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오. 근데 이 정체불명 우편물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이 됐고 대만을 거쳐서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던 것처럼 일부 시민들이 이 우편물을 열어보고 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혹시 이거 생화학 무기 아니냐,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테러 아니냐, 뭐 테러 아니야? 네. 이런 또 좀 무서움까지 있었습니다만 조사 결과 별다른 위험 물질은 다행히 없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이 소포는 브러싱 스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브러싱 스캠이 스캠? 뭐냐면요. 최근에 온라인에 물건을 주문을 할 때 뭘 예. 보고 많이 하세요? 거기 리뷰, 리뷰, 평점 보고 하잖아요. 별. 근데 그거를 무작정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아. 실제로 소포가 그러니까 물건이 발송이 되거나 받아본 사람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이. 물건을 팔아야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 리뷰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팔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 것처럼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에 과다 경제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내 주소랑 내 이름이랑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내 정보 한번 이거 주문 잘못했다가 계속 다른 곳으로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박스 조각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집 앞으로 배달된 택배에서 이런 게 나왔답니다. 뭐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마약이 나왔습니다. 마약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한 주민이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마약범들이 2021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5가지 마약을 밀반입해 왔던 겁니다. 이 마약들을 과자로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국제 택배로 50여 차례 밀반입을 했던 건데요. 이 일당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가의 불특정 주소로 마약을 배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행히 이 택배로 온 마약을 마약범들보다 먼저 발견을 한 거죠. 발견을 하고 마약이 들어있으니까 바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마약 일당들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